네, 오늘 시장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수급이 받쳐질 수 있는 단기버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투자 뉴스들 안에서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를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은 중동전쟁, 중동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그와 관련한 글들이 많이 텔레그램 방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뉴욕 증시 중동 긴장 최고조 속에서 나스닥이 간밤에 1.53%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예측하고 문을 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안에서 이 중동 리스크발 달러 강세가 또 환율을 다시 1,320원대로 내려 올라오게 했는데요. 최근에 중국 위안화 그리고 엔화 흐름에 따라서 1,300원대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다시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고 앞으로 또 불거질 수 있는 건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자국의 대응 의지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반격, 재반격, 그에 대한 반격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서상영 애널리스트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시장 지표가 있다라고 정리한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달러와 엔화, 채권, 금 등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가단에서도 반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근에 중동전쟁 리스크가 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요. 한때 5%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오전 장중한 때 1,32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금은 여기서 나홀로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 선물이 1% 상승하며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황인데 과연 국내 증시 이것 때문에 오늘 밀리고 있는지 저희 박철순 이사, 이성우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네. 두 분 소개를 까먹고 바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텔레그램 방에 굉장히 많이 거론됐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시장의 반응 맞습니까? 아무래도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로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이게 변동성이 줄어들지 여부는 두 가지 가격 지표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가고요. 두 번째로는 변동성 지표인 미국의 빅스 지표입니다. 어제 10%가 움직였죠. 유가 같은 경우는 중동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될 때 초반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조금 더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 지표가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고 유가 같은 경우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유가 같은 경우는 추가로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 시장이 또 불안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변동성 지표는 한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오늘 장중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20% 이렇게 변동성 지표가 더 올라가면 미국 시장 연속으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가 변동성 지표를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좀 해소되지 않은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여전히 거래소, 코스닥 모두 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왔어요. 네. 박스권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식을 대규모로 비우는 그런 부분은 실익은 없는데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음을 열어두겠습니다. 지수 박스권 하단 부근에 왔다고 했는데 혹시 그 하단이 한 2,500선이 될까요?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현재 지수가 한 2,580 정도잖아요. 맞아요. 네, 2,500 정도가 박스권 하단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보통 매크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아요. 그걸 안고 우리가 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변수는 금투세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걸 잘 풀어간다라고 하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반등이 강할 텐데 그래도 적어도 한 2,650은 회복할 수 있다 보니까 기다려 보는 거죠. 지금 시장 안에서의 악재는 그러니까 뭔가 이 불안 심리가 조정의 빌미를 또 주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아직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심리상의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그 심리에 유독 취약한 증시가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그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도하려는 욕구가 커지는 것 같다. 그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럼 앞서 이제 어느 정도 지수에서는 좀 바닥권에 도달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박철순 이사님도 네. 지금의 지수에서 여기서 상방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 어느 방향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 그때까지는 대선이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변동성을 계속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맞추면서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역시나 개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수가 흔들리면 사실 가장 믿음이 가는 거는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일단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기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정도는 경기 방어주, 뭐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는 ETF 관련된 종목들도 좀 활용을 하셔서 일단 조금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오늘 이 지정학적 리스크 테마하면은 매번 거론되고 있는 뭐 방산이라던가 석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동원 애널리스트의 한번 리포트 관련한 코멘트 보겠습니다. 일단 방산과 조선 수요 대비 공급 제약으로 편안한 장기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일단 방산을 전쟁 수혜주로 볼 수 있겠죠. 전 세계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수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실적도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미증시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산과 함께 오늘 유가가 반응하자 그 테마 안으로는 이 흥구석유와 대성에너지 등 정유주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유가 상방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지 말자라고 저희가 지난 거래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강합니다. 현재 주가 흐름 어떨까 보실까요? 방산주부터 보시면요. 현재 방산은 한일 단조가 1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4.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 방산주단에서의 빨간불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석유 관련주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흥구석유가 8.4% 오름세, 중앙에너비스는 2.88%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유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우리 박철순 이사님은 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단편적인 거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이미 오늘 장에 반응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두 개를 나눠놓고 보면은 방산주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방산주는 좋고. 정유주는 아직은 조금 섣불리 다가가기엔 좀 어렵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격화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전세적으로 이 안보에 대한 강화 심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국방비 같은 경우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3% 정도씩밖에 안 올렸었어요, 국방비를.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국방비를 더 늘릴 가능성이 좀 높고 아시다시피 이제 4분기 때 이런 금액들이 실제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주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하반기 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는 가성비 그리고 빠른 납기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기업들이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 2차 실행 계약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또 루마니아 관련된 수주 기대감도 있는 상태고 철도 사업부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8년 정도 수주 잔고가 차여 있는 상태거든요. 모로코는 사실 제가 알아봤는데 네. 모로코 철도는 아직 조금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100% 된다라고 보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 현대로템, 그다음에 천공 관련된 수출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LIG 넥스원. 중소형 주단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코치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들 오늘 좀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도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소형주니까요.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유주는 제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SOA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9월달 들어와서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유가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어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하단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재고 자산은 손실이 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제 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3분기 때 잘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4분기 때는 좀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끝나고 3분기 충격이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고 나서 그다음에 한번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4분기 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 네. 이 석유 관련, 정유 관련주와
이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특히나 방산 섹터에서는 이 수주 잔고가 쌓이는,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종목 위주로 바라보자라면서 주로 대형주 이야기를 해주셨고 중소형도 몇 개 언급을 했는데 이성사님이 옆에서 듣다가 같이 이제 하면서 고개를 끄덕 네, 계셨어요. 네. 방산 쪽에서 매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GDP 중에서 국방비 성장만큼 원래는 멀티플을 받았죠. 그래서 네. 주가 수익 비율 기준 10배를 못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된 게 유럽 쪽, 폴란드 중심의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제는 중동 쪽까지 확대돼서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미국 대선 영향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마무리되면 수주가 단절돼서 방산주가 빠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주 나온 부분은 뒤에 이제 유지 보수 관련된 수주도 같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어서서 계속 수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동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딱 끊고 이제 서로 휴전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보다 좀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와 비슷하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방산주들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좀 보고 갈 수 있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도 수주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그 주요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전차라든지 이런 쪽 국산화를 하는 S&T 다이내믹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탑픽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원래 좀 수주 주기 같은 경우가 한 6개월 정도 이랬는데 이제는 그 6개월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수주가 나타났고 이제 중동도 저해지는 구조다 보니까 평가가 조금 절하되어 있었는데 또 재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에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좀 중단되는 흐름이 나타나서 방산주가 밀리면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훈 이사님도 그 안에서의 탑픽으로는 방산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LIG 넥스원 또 부품단에서 부품의 국산화 추세에 맞는 S&T 다이내믹스를 탑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쟁과 관련해서 시장이 불안하다면요. 여러 가지 테마 안에서 방산 테마로 집중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투자 뉴스 알아봤고 두 번째 텔레그램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합니다. 에코프로 BM이 하락 하루 만에 4%대 상승을 보여주고 19만 원 선 재돌파한 상황. 여기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지금 그룹주들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호재가 있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건 일단 GM의 실적입니다. 여기 영어 보이시죠? 3분기 전체 판매가 2.2%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EV, 전기차 관련해서는 수익을 좀 얻어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조금 더 쉬운 내용, 루팡이라는 텔레그램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GM의 미국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또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판매 급증으로 인해서 미국 EV,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두 자릿수에 접근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60%, 2024년 2분기 대비 46% 증가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록적인 분기 EV 판매를 달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극재 그리고 2차 전지 여기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있는 에코프로주, 에코프로가 4%가량의 상승을 에코프로 BM은 3.52% 올라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무려 12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힘들었던 9월, 10월 증시 에코프로 머티는 나홀로 우상향 중에 있고요. 그 외 2차 전지주도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박주순 이사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2차 전지 내에서 에코프로와 관련한 호재가 있었나? 근데 관련 기사를 찾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예전과 좀 달라진 거는 그래도 무언가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산 걸 거잖아요. 네네. 그 호재가 뭘까요? 사실 뉴스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품 가격도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지금 이제 저점이다. 그래서 고객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놔야 좀 더 싼 가격에 양극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4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수요 회복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수익도 당연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에서의 수요도 또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다라는 투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양극재 수요 증가가 일단은 당분간 관련 주주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12거래일째 연속 상승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수상한 종목으로 다뤄보긴 했어요. 네네. 근데 또 에코프로머티가 뚜렷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수급이 지금 몰리면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추세의 선택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도 네네. 받았거든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뭐 끊임없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들 차익 매물 나오기 전까지는 좀 상방을 좀 열어놓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말 나홀로 요 종목만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약하게 나오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 발표 전에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 중심의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계속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거는 11월 달에 이제 MSCI 지수가 또 변경이 되잖아요. 네. 근데 편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액티브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출 이후에는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해서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확실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양극재단에서의 수출이 좀 회복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저희가 그동안은 뭐 전구체 혹은 뭐 전고체 실리콘 음극재만 이야기했는데 양극재단에서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주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반등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2차 전지 내의 탑픽은 지금 양극재가 될 수 있을지. 2차 전지가 최근에 반응이 그래도 좋잖아요. 네. 상승이 오는 이유로 공매도 유예에 좀 힘이 실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GM에서의 전기차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네. 하나씩 한번 팩트 체크해 주세요. 뭐 세금에 대한 유예 부분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2차 전지, 뭐 제약 바이오 이쪽 코스닥 종목들이 더 강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걸 기대하는 수급도 있고 그 다음에 시총 상위를 놓고 보면 반도체 무게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유입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 추종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사놓으면 시장을 못 따라가다 보니 2차 전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구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실제 한 자릿수 중반을 못 넘어요. 그런데 양극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출 허들을 넘으면 한 자릿수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오거든요. 비교해보면 네. 두 개 종목 중에서 전구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양극재는 상대적으로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 수급이 상대적으로 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상황이 여기에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면들, 유럽에 대해서 완성차, 전기차 쪽이 더 팔릴 수 있는 기대감, 이게 더해져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시세의 연속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사님이라면은 최근 9월, 10월에 네. 남들보다 성적이 좋았던 2차 전지주 네. 팔고 가시겠습니까?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요즘 국내 증시에서 핫키워드는요. 줄 때 먹자라는 그런 수익을 줄 때 우리는 챙기자라는 게 네. 거의 명언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어때요? 챙기는 건 아니고요. 들고 가는 거고 남들 다 하는 거 따라하는 것보다 네.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죠. 들고 갈 때는 들고 가야 됩니다. 더 들고 가보자. 확실히 2차 전지주 달라졌다. 박철순 이사님도 동의하세요? 추워질 때 보자더니. 네, 일단은 4분기 기대감이 있죠. 계절적 성수기잖아요, 여러분. 네. 성수기 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다만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18분기 정도 계속 흑자였거든요. 적자도 안 났었어요, 한 번도. 그 정도로 이렇게 탄탄한 실적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위주라면 충분히 4분기 때 들고 갈 만한 매력이 있는 섹터가 화학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네. 전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여기서 팔진 않겠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남들이 그 명언에 집착할 때 우리는 들고 가보자라고 반대로 생각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저희 텔레그램방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안에서의
핫한 종목은 2차 전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알테오젠이 반응을 해주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피아 주사 제형 ADC 국내 특허 출원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항체 약물 접합체 피아 주사 제형에 대해서 국내 우선권 출원을 진행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해서 ADC 치료제 피아 주사를 위한 제형과 치료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잘 몰라도 그건 알겠습니다. ADC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SC, 최근에 많은 분들이 바이오 하면은 따라서 들었던 단어잖아요. 이 뉴스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특허 출원 소식이 있었는데 알테오젠이 이제 ADC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기존에 지금 정맥 주사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피아 주사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DC 같은 경우는 이 페이로드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페이로드가 사실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이제 정맥 주사로 넣어버리면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치료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용량을 만약에 100을 넣어야 되는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낮춰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는 지금 상태가 정맥 주사 형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피하 주사로 바꾸게 되면은 용량을 효과적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계속 이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미래 먹거리로 아마 이게 또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다. 그간 알테오젠이 30만 원에서의 이걸 뚫어내냐 아니냐 했다가 이제는 지지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30만 원 더는 안 봅니다. 40만 원의 목표가를 보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국내 특허 출원 소식으로 인해서 이 시장 안에서의 그 경쟁력은 더 커질 것이다. 네. 최근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40만 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가볍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네. 우리 지금 알테오젠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피어라고 하죠. 해외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 주가 수익률 20배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알테오젠이 한 1조 정도의 로열티를 거두는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1조면은 한 20조 정도가 기본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40만 원은 기본으로 가능한 가격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0만 원까지 보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신규 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단이 우선은 1,000원은 4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한 30만 원 이하 이렇게 조정이 나와줄 때는 40만 원을 보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40만 원 돌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또 갑자기 변동이 생겨서 우리가 알테오젠을 빠르게 수익 실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라고 해야 될까? 매도 타이밍 혹은 매도할 때 눈여겨봐야 될 지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알테오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61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61선 구간 이탈 시에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지금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주력 수급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대량 매물 추대 시에는 역시나 비중 축소 또는 현금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보유자분들은요, 이제 눈높이를 40만 원으로 가져가되 우리가 혹시 모를 매도 포인트 그 신호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빠르게 이탈한다. 또 여기에 6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투자 뉴스 팩트 체크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